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8월 23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야간경마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주면은 올 시즌 야간경마가 모두 종료가 됩니다. 자, 월말 흐름의 이번 4주차 금요경마는요. 지난주보다 역시 편성 자체의 혼전도가 상당히 난해해졌습니다. 역시나 월말 흐름답게 곳곳에 포진해 있는 이 복병같이 높은 말들 선전 기대치가 있는데요. 저희 리빙TV 방송의 핵심 포인트죠. 불안한 인기마들의 허점을 퍼고들 복병같이 높은 말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번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도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상위 등급의 마필과의 병합도 잘 따라가면서 힘이 좀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 자체가 강하지 않은 만큼 오히려 외곽에서 차분히 선임을 가담해 준다라면 타이밍 잡을 수 있는 히든보이 강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직전 경주 선행 레이스가 아닌 따라가는 전개의 가능성을 보였던 구마 우승 지킴이도 여전히 기대치는 있어 보입니다. 훈련 시 좀 강도를 높여가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모습인데 심하게 강도로보다는 좀 집중력 있는 그 모습을 보였던 이번 구도에서 6번 파라다이스 킹의 기본기는 좀 앞서있다 강조를 드리겠고요. 2착 승급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중량 속에서 무엇보다 나와 있는 12마리 마필들 중에 훈련 컨디션만큼은 가장 가벼워요. 이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구마 2턴을 틀었는데 여기서 복병만이 갖추는 충격입니다. 직전 경주도 중앙에서 꾸준히 몰아서 선두권 장악이 아닌 2선 외곽의 전개를 펼치면서도 근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외곽 12번 성산 파워의 스피드는 여전히 가치가 크고요. 장군망군이란 마필은 직전 역시 직전의 경주 그 이전도 마찬가지로 외선에서 쳐져 있는 전개 속에서 타이밍이 아쉬웠던 마필인 만큼 추입 타이밍이 기대 걸릴 수 있고요. 레이팅 69 가장 높은 레이팅이죠. 근데 70 목까지 찬 인접한 그 레이팅의 69. 예, 레이팅 부담 중량도 59 2kg 올랐습니다. 가면 머리 승부입니다. 4번 함지박 중심마 충분한 가치가 있죠. 당시 무빙 전개로도 1600m를 입상할 정도로 좋은 능력을 보였죠. 강급 이후에 자 최근에 계속해서 전력 상승세 보강을 보이고 있는 4번 위시 미러기 되겠고요. 이번에 1400m 첫 도전에 나서지만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도 가능하고요. 뚝심까지 갖춘 말이기 때문에 1400m도 너끈히 극복할 9번 무적 영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알토론 같은 적중 내역 확인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단거리 이미 검증을 받은 인력들도 상당수 있지만 최근에 다소 아쉬운 전개 운영 속에 졸전을 펼쳤던 말도 이번에 충분히 편성호기 만나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수의 입상 도전마들이 혼재되어 있고요. 절대 강자는 없는 구도로 보이는데요. 자, 어려운 스타트 1경주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금요경마의 시작 1경주 백동일이 먼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등급으로 치러집니다. 6등급이 아니라 5등급 경주로 치러지고 있는데 5등급 중에서도 기복형의 마필들 꾸준하게 띄워주는 전력들이 이제 좀 몰려있는 구도라서 누가 더 잠재력에서 보여줄 거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캐치해내는 것이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안쪽부터 중간권까지 빠른 마필이 많은데 그 선행권의 마필보다는 따라갔을 때의 경쟁력을 또한 뛰어왔던 상대가 강했던 이 마필 주목하셔야겠죠. 바로 8번만 뷰티풀 마린입니다. 강력한 선행력보다는 빠른 페이스, 선임력을 발휘하면서 꾸준한 주폭을 바탕으로 입상을 타진해 왔던 전력이기도 합니다. 직전의 경주를 배제하고는 최근 3연속 입상에 성공할 정도로 기본적인 주폭을 가지고 있는 전력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이제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3월의 경주에서 5등급에서 4등급으로의 점핑 출전을 감행하고도
그 4등급 상대의 페이스에서 견뎌내면서 입상을 차지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크죠. 직전에 1200m 또한 이제 혼합 4등급의 마필들과 점핑성 출주를 해서 또 다시 한번 붙어봅니다. 하지만 거리 자체와 페이스 자체가 밀리게 되면서 좀 아쉽게 됐죠. 휴양을 다녀왔는데 특별하게 병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마필 힘한 배 차원에서 마필을 다져뒀던 거고 상대가 굉장히 약해졌고 선행권이 다툴 수밖에 없다라면 뛰었던 상대가 강했던 8번 뷰티풀 말은 여기서 주목해 주셔야겠죠. 도전권에서는 2번마 유퀸, 5번마 우승의 파랑새, 1번 모닝 브라보가 우선 관심권입니다. 2번마 유퀸은 과거 개인점의 여파를 극복해내면서 최근 안정감 있는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의외로 늘어난 거리 자체에서는 좀 결정력이 있는 모습을 좀 아쉽긴 해요. 직전에 선행을 성공한 이후 버텨줄 걸로 기대를 했지만 좀 무뎌지는 모습은 좀 아쉽기도 했었죠. 하지만 1000m의 거리가 내려왔다는 점, 유퀸은 최근에 모래에 대한 반응도 안정감이 좋아졌다는 점, 최적 선입이 가능해진 이번 경주 아낄 이유 없는 이번 유퀸 강조드리겠고요. 5번마 우승의 파랑새는 이제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스피드를 입증해 줬습니다. 마지막 한 발이 아쉬웠던 모습이기도 하지만 선행권을 나섰을 때 그 파괴력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훈련 시 이제 12마리 마필 중에 가장 우수해요. 2등급의 마필과 병합하면서도 그 마필보다 여유가 있었던 그 모습은 여기서도 통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려야겠고 1번만 모닝 브라보는 전개 조건이 너무 좋아졌죠. 이 마필은 모래 맞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예 선행을 나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이제 훈련 때 모습은 생각했던 것보다 베스트의 모습이 아니라서 이제 구조량과 열재 때문에 주기가 길어진 그 모습 때문에 당일 상태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점. 당일 상태가 확인이 됐을 때 가벼운 모습이 유지가 된다면 이 마필의 선행력을 좀 더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최근 뛰었던 상대가 다른 선입권 응수 8번 뷰티풀 마린을 좀 더 강조드리는 경주입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 일단 앞선을 장악해낼 수 있는 선행형 마필이 상당수 많이 눈에 띄는데 코스 2.1번 모닝 브라보는 모래 맞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다소 강하게 의지적으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이번 조건에서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1번 모닝 브라보의 강공 선행 작전 기대치가 있어 보이고요. 5번 우승의 파랑새는 데뷔 후 6등급 무대 두 번의 경주 모두 편하게 선행을 나서서 마지막까지 끈기 있는 걸음으로 연속 2차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과연 이번에 승급전에 상당히 강해졌고 맞상대 선행마가 많은 편성에서 얼마만큼 편하게 앞선 장악하고 끈기를 발휘하는가가 관건이 되겠죠. 경마는 편성의 경주, 편성의 어떤 게임입니다. 최근에 백동일이 잘 설명했다시피 8번 뷰티풀 마린이 계속해서 강한 상대들과의 레이스에서 뛰어왔던 전력이죠. 말씀해주셨다시피 4등급 무대에 점핑해가지고 3월 31일 날 입상할 정도로 윗등급 마필들과도 충분한 경쟁력을 선보였던 말이고 직전 경주 이후 공백은 있습니다만 컨디션은 크게 하저없는 가운데 이번 경주 하이페이스 최단거리 과거 그랬던 것처럼 차분하게 선입권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로 다시 한번 직전에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전력으로 편성 호기만 난 8번 뷰티풀 마린 중심권의 마필로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자, 여기 7번 맵시 컬러가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12조로 이적한 말이죠. 이적 이후에 최근에 상당히 좋은 전력을 선보이고 있고 최근 3번의 경주 중에 2차례 경주를 최단거리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특히나 직전 경주는 7번 맵시 컬러가 11번 외곽 게이트 배정 자리 잡는 과정에서 2선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근성 있는 걸음으로 5등급 무대 1000m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자, 이번 경주 부중은 3km 살짝 올랐습니다만 그렇게 썩 부중을 타는 말로 보이진 않고 직전에 그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을 하고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지금 요 편성에서도 충분히 빠른 페이스를 극복해낼 수 있는 입상 도전마로 가능해 보이는데 자, 백동일위원 요 7번 맵시 컬러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의 구도에서는 굉장히 좀 계륵적인 측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맵시컬러라는 마필 자체가 직접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입상을 거뒀지만 이 마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래를 못 맞습니다. 모래를 잘 못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도 4선 외곽 정말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근성을 발휘하면서 입상한 건데 전개 조건이 너무 좋지를 않아졌어요. 안쪽에 있는 모닝 브라보 유킨 자리를 쉽게 주지 않을 거고 5번만 우승의 파랑새도 마찬가지고요. 중간 그 옆에 붙어 있는 마필들에서 스톨런 비티라든가 체외의 청풍난양까지도 이탈 자체가 빠르지 않은 맵시 컬러가 중간에 갇힐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개 조건이 좋지 못한 가운데 부중까지 올라갔다라면 한 번쯤은 의심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당일 상태가 진짜로 좋지 않는 이상은 이번 경주 불안한 모습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부산 1경주는요.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편성 잘 만난 말이죠. 8번 뷰티풀 마린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4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등급 무대에서 계속해서 가능성은 엿보이지만 한발 결정력 혹은 출중한 경쟁력을 아직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말이 상당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번 경주 서로 간에 해볼 만한 상대구도 만나서 최근에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몇 두의 마필이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자, 우선 외곽이 10번 와일드가이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가능성은 엿보이고 있습니다만 계속 한 발 부족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직전에 10번 와일드가이는 선두 외곽에서 다소 경합성 선두 레이스를 펼치며 막판에 무너진 아쉬운 전력을 선보였습니다. 직전에 페이는 10번 와일드가이의 페이는 다소 무리한 선두 경합성 레이스 때문에 졸전을 펼쳤다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발빠른 선행형 마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레이스 흐름 4번 파티 라이언 정도가 초반이 빨라 보이는데, 직전보다는 느린 흐름 구도 속에 10번 와일드가이가 초반 선두권 유리한 전개 운영 및 위치 선점 가능해졌고, 약체 편성을 만나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10번 와일드가이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안쪽에 2번 원더풀 스파, 4번 파티 라이언, 여기 11번 킹 돈보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2번 원더풀 스파는 백광의 자마죠. 자, 지난 3월 달에 이제 거설을 했고 이후에도 늦발기가 있었는데 여전히 출발 이후 스피드가 부족한 면모를 보입니다. 하지만 발동에 걸려 직선에서의 걸음을 보면은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의 여력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죠. 자, 직전 경주도 출발 이후에 외측 기대 낙벽 때문에 주춤거렸고 자리를 못 잡았어요. 후미 외곽 들어왔고 직선에서 뒤늦은 치기 역시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으로 3차까지 했던 말인데, 직전 경주도 초반 전개에서 좀 더 앞선에서 혹은 자리를 잘 잡았더라면은 충분히 입상하고도 남았을 마필이었죠. 이번 경주가 선두권이 그리 빠르진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 내측 심한 배 잘하고 결국 막판 한 발 싸움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2번 원더풀 스파를 강조드리고요. 자, 4번 파티 라이언이 한동안 기관지염, 고체온증, 그리고 어깨 부상 등으로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 자, 복귀 후 직전에 7월 19일 복귀전에서 한결 달라진 면모로 보이며 3차까지 했던 말인데, 당시 1300거리 과거보다는 발주가 상당히 안정화됐어요. 그 과거 경주를 보면은 출발 능력이 썩 좋지 못했는데 이제는 4번 파티 라이언이 출발 능력도 상당히 향상이 되면서 직전에 이 썬데이 글로리라는 능력 선행바가 이끄는 페이스의 선두외가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며 마지막까지 끈기 있는 걸음으로 3착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발주가 안정화됐고 뒷심도 보강된 모습 속에 이번에 정상주기 컨디션은 더 좋아졌고요. 여기서는 선행까지도 모색할 수 있는 전개 2점을 살릴 4번 파티 라이언이 되겠고요. 외곽의 11번 킹돈보가 직전 데뷔전 경주 파티 라이언과 함께 뛰었죠. 당시 썬데이 글로리가 이끄는 페이스,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훔이 쳐졌습니다만 직선에서 역시 탄력적인 걸음을 선보이며 4차까지 했는데, 이번에 망설가면 승인자구 착용으로 모래 민감성도 상쇄하며 출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얼마만큼 빠르게 스퍼트 타이밍을 가져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 앞선이 그리 빠르진 않기 때문에 요 11번 킹돈보의 마지막 한 발 역습까지 기대치가 높습니다. 결국 부산 4경주는요. 자, 편성호기 만났고 전개도 앞선에서 매우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에 10번 와일드가이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이 등급, 약체급 누구 하나 밀어주기 힘든데 그나마 저도 동의해요. 풀어나간다라면 10번 와일드가이가 좀 더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결정력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뛰어온 흐름이나 상대나 페이스 조절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저희도 높게 평가하고 있고, 4번 파티 라이언도 결정력이 크지 않지만 좋아지고 있다는 점 동의하고, 2번 원더풀 스파까지도 거세 이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11번 킹돈보가 데뷔전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관심권의 마필로 체킹하고 있는데, 저는 이 편성 중에서는 선입가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마필이 좀 보편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9번만 희망소녀. 오히려 이마필은요, 지난번 출주 때 MC가 저한테 질문을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한번 뛰는 걸 봐야겠다. 아직은 좀 변화가 더디다라고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직전 1000m에서 빠르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외선에서 스피드를 보였습니다만 자리를 못 잡았어요. 전개가 불편하게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주행의 안정감, 지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폭 자체도 안정감을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빠른 마필이 없는 구도에서 기본적인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희망소녀라면 여기서 변화 가능성, 이변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에 희망소녀 배제하신 이유 궁금하네요.
네, 직전에 일말의 희망을 좀 보이길 바랬습니다만 아직은 걸음이 왜 완성도가 높지 않다라는 평가였어요. 지난 4월달에 패출혈 여파도 있고 지난 6월 21일 경주가 당시 실격당했죠. 스피드는 보였습니다만 직전 경주 다소 이제 관심을 가졌던 말이긴 합니다만 자리 선점이 실패하고 코너에서 모래 맞고 처지는 면모, 재차 다시 붙어 나가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걸음이다라고 평가가 들었어요. 자, 이번 경주 편성 녹록지가 않습니다. 상대 강하고 아직은 좀 더 힘들어찬 면모와 모래 민감성이 상쇄된 이후에 차후에 노려보고 싶은 말이 요 9번 희망소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 편성에서 기대치를 갖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부산 4경주는요. 편성 호기 전개 찬스를 극대화할 10번 와일드가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등급에서 다소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또한 이미 단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도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들 간의 전력 차이는 그리 커 보이지는 않은 구도입니다. 결국은 당일 컨디션 및 펼쳐지는 전개 양상이 입상 성패에 크나큰 요인이 될 듯한데요. 자, 그런 내용들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5경주는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12마리 5등급 1300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꾸준하게 뛰어주는 전력들이 다수인 구도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꾸준하게 뛰어주는 전력들은 많은데 강한 상대는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조건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 있는 현등급 중위권에 있는 마필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레이스를 즉 구도를 만들어 본 모습인데 조건이 너무 좋아진 이번도 조건이 너무 좋은 그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필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원더풀 컨트리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행 심사부터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고 6월달 데뷔전에서도 분명히 적중으로 연기를 드렸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7월달 또 약한 상대 속에 선행을 갖고 직전의 경주에서도 중앙에서 차분하게 선행권을 장악해내면서 원더풀 컨트리라는 마필이 아직은 완성도가 좀 낮거든요. 정말 빠릿하게 강한 선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파괴력 있는 걸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까지 데뷔전에서 뛰었던 3번의 구도 자체가 운도 따랐던 편성인 겁니다. 수월하게 나설 수 있는. 근데 이번의 경주 역시도요. 또 그런 편성을 만났어요. 직전 50대 부중을 극복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 인코스예요. 빠른 마필도 없고 1번 원더풀 컨트리 준비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이 행운을 이어갈 수 있는 원더풀 컨트리를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필을 가지고서 이제 강한 압축을 해나가야 되는 구도인데 5번 해피게이트, 2번 러브레터, 8번 원찬스가 우선 관심권이 되겠네요. 5번 해피게이트도 결정력이 크진 않지만 레이스 흐름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그 선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가능하고요. 2번만 러브레터란 마필 자체는 원래 모래를 못 맞았거든요. 바닥 추입에서 이제 모래를 못 맞는 운영이 계속 이어졌던 마필인데 모래를 맞기 시작하면서 6월달 그리고 직전의 경주도 내측 선입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번에 최적 선입 무시할 수 없겠죠. 8번 원찬스도 데뷔전에서는 선행 강공이었어요. 선두권. 근데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선입권에서의 용수를 펼쳐주고 있고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는 초반에 상대 마필과의 충돌 속에서 전기가 수월하지 않았다는 그 점도 이 마필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인 이 3두 높게 평가하고 이 안에서도 압축 드리겠습니다. 또 보평권에서 한번 기대를 걸 수 있는 마필의 상태가 확인이 좀 필요한 마필이 몇 두 보이는데 당일 상태 꼼꼼히 챙기고 좀 더 자신 있게 압축 드릴, 승리 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 부산 5경주 한마디로 좀 군계 일학의 마필이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백동일위원회 설명대로 1번 원더풀 컨트리가 데뷔 후 3번의 경주 모두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하며 입상을 했고요. 직전에 다시 한번 5등급 무대 연투를 이어갔는데 이 편성에서도 코스도 1번 존 게이트를 배정받았습니다만 단독 선행 찬스를 다시 한번 살려볼 수 있다는 거죠. 1번 원더풀 컨트리가 중심마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견이 없는 구도입니다. 이 도전권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는 구도고 다수의 도전 가능한 전력들이
혼재해 있는 구도예요. 8번 원찬스, 5번 해피게이트 등등 선의권에서 유리하게 응수할 수 있는 전력의 마필들 물론 도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그래도 연속해서 막강한 추입으로 빠른 페이스를 이겨낸 전력이 있잖아요. 바로 외곽의 12번 더팩트입니다. 지난 7월 19일 경주에서는 이 불량주로 가병주로 컨디션에서도 아주 압도적인 종반 결정력을 발휘하며 빠른 흐름을 너끈히 극복해냈고 직전에도 당시 앞선이 좀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역시 투기의 스태미나를 발휘하며 종반 뚝심을 발휘 다시 한번 동거리 입상에 성공했던 전력입니다. 이번 경주 1번 이 원더풀 컨트리가 선행이고 여타 이제 선의권 형성하는 말들 중에서 입상 가능한 전력도 있지만 결국 뒷심 싸움에서는 직선 한발 싸움에서 12번 더팩트가 다시 한번 종반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 연투 기대치가 있어 보이는 말인데 백동일 위원요 12번 더팩트의 종반 추입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아예 배제하기는 힘든 마필이 이겠죠. 7월달 이제 문중원 기수에서 리차드 기수 안전 교체하고 나서 7월달에 그 입상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줬기 때문에 무섭긴 합니다. 근데 부중이 많이 올라갔다는 점, 마체 자체가 원래 두껍게 그 형성되어 있는 그 탄탄한 마체는 아니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이 이제 좀 유리해진 전개 구도를 가진 마필들이 이번에는 쉽사리 자리를 주지 않을 거란 판단이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고민이 되네요. 상대들보다 순위는 내려놨습니다. 당일 상태가 관건일 것 같고요. 힘이 차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56이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이런 류의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당일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5경주는요. 다시 한번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1번 원더풀 컨트리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다수의 가능성 있는 말들이 혼재한 구도지만 정확하게 당일 컨디션과 주로 상태 또한 의지까지 걸맞는 마필로 엄선해서 압축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부산 5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 네, 지난 금요일 부산 경마의 좋은 흐름 이번 주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는 그야말로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대혼전 레이스입니다. 이 혼전 구도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권 마필과 도전권 마필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경주거리가 이 1800m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코너 4개짜리 장거리입니다. 또한 동거리 1800m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도 상당수가 눈에 띄는 구도인데요. 최근에 직전에 입상 전력이었던 3번 기적의 적토마입니다.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에서 빛을 발할 스태미너형 마필이 되겠는데 한동안 1300, 1400까지는 부진했죠. 직전에 1600m 중거리, 출발 후 직선이 가장 긴 거리였죠. 당시 중선위권에서 힘 한 배를 잘했고 직선에서 역시 월등한 스태미너 결정력을 보이며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는 마필이 3번 기적의 적토마인데 직전에 1600m 단번에 너끈히 극복을 해냈고요. 과거에 좀 아쉬웠던 1600도 있었지만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리한 유형의 마필이 바로 요 3번 기적의 적토마인데 이번에 앞선 나설 수 있는 말들의 전력도 상당히 약하고요. 흐름도 느립니다. 제 페이스대로 차분하게 직전처럼 중위권 힘 한 배 막판 한 발 역습이라는 그 공식대로 뛰어줄 겁니다. 3번 기적의 적토마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도전권들 직전에 함께 뛰었던 12번 해피드래곤 여기에 늘어난 거리 5번 픽스투어와 4번 닥터 위크가 있는데 12번 해피드래곤은 직전 경주 출발 이후에 추돌 여파로 샌드위치가 됐죠. 완전히 초반 전개가 후미를 쳐줬고 후미 외곽 돌고 직선에서 외곽 빼서 올려붙이는데 그 막판 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운 여력을 남겼던 말입니다. 역시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에서 한 발 써줄 수 있는 유형의 말이고 12번 이 해피드래곤이 요 편성에서는 레이스도 느리고요. 특유의 직선 한 발 몰아붙이는 걸음이 충분히 통할 만한 적정거리로 보입니다. 이번에 망사가면까지 씌우고 나옵니다. 게이트는 최외곽이지만 느린 흐름에 역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막판 딱 한 발 쓰는 전략이
요 편성, 요 레이스 흐름에서는 통할 수 있다는 거죠. 12번 해피드래곤 강조드리고요. 자, 5번 피스투어가 지난 7월 7일 경주부터 이제 망사농 가면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출전합니다. 작년도에 오크스배 출전할 정도로 마방에 기대주였단 말이죠. 한동안 부진했지만 직전에 분명 변화의 걸음을 보였고 당시 외산 편선 1600m 거리에 선두외곽 적극성을 띠면서 막판까지 꾸준하게 뛰어주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뚜렷한 회복사의 전력이었고 5번 피스투어가 이번 경주에서는 수월하게 선두 2선, 선두권 유리한 전개 선점도 상당히 수월해진 가운데 앞선에서 전개를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장점 1800m 5번 피스투어의 이 선전기 대치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에 4번 닥터위크가 직전에 1300m 우승 전력이죠. 직전 경주는 선두권에서 경합하지 않고 중위권에서 차분하게 힘 한 배를 잘했고 직선에서 월등한 걸음을 선보였는데 당시 우승하면서도 종반 걸음의 여력은 충분했습니다. 이번에 대폭 늘어난 1800m 거리 승급전 다시금 도전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4번 닥터위크까지 추천을 드려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6경주는요. 느린 흐름에 한 발 더 쏘줄 말이죠. 연투 기대치가 높은 3번 기적의 적토마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도전 세력 중에서 적정거리 출전의 당일 컨디션 절정에 다다른 말로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의 추천 경주 잘 들었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예측이 되긴 하는데 좀 어려운 경주로 선정하신 것 같긴 해요. 1800m인 것도 상대 마필들 인기권도 이제 안 뛰어본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3번 기적의 적토마가 그래도 1600 선행권에서도 좋은 활약을 해왔던 마필이고 거리가 처음이긴 해도 직전에 이제 2선 외곽에 가담했다가 상대 때문에 전기가 밀리고도 다시 한번 주폭을 보이면서 올라왔다는 것은 말이 살아났다는 거기 때문에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이 레이스에선 높은 평가를 해야겠죠. 12번 해피드래곤은 아예 모래를 잘 못 맞기 때문에 외곽에서 전개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4번 닥터위크의 성장세, 직전에 발주가 좋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높게 평가가 가능하죠. 근데 저는 이제 5번 피스투어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선의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이마필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평가를 합니다. 바로 8번 엘드래곤이 될 텐데요. 직전에도 이제 이마필은 강조를 드렸던 마필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예전 데뷔 초에 이제 힘으로 뛰었던 그 모습에서 스피드가 좋아지면서 선두권에 가담하는 그 모습은 여기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사실 안쪽에서도 3번 기적의 적토마, 닥터위크 그리고 피스토 정도 3두도 그렇게 탁월하게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몰고 나가는 맛이 좋은 8번 엘드래곤도 여기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해야 할 텐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지난 3월 달에 8번 엘드래곤이 30조로 이적 이후에 꾸준하게 좋은 전력을 선보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직전에 5등급 굿바이 무대에서도 당시 선행만 보내놓고 외선 적극적인 레이스로 1600m를 우승한 전력인데 이번에 승급전 52km의 부증 말씀하셨다시피 요 편성에서는 전개를 앞선에서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말이죠. 8번 엘드래곤 승급전의 승부 의지 체크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마필 액면의 능력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전력으로 보는데 전개가 유리하잖아요. 하지만 당일 컨디션 여부와 의지 체크까지 해보고 복병같이 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6경주는요. 편성 후기 전개 유리하고 적정거리 출전 3번 기적의 적토마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110m, 제주마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하루 딱 한 경주 엄선해서 설명해드리는 제주경마. 오늘은 6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1110m 거리, 12마리 풀게이트 편성. 자, 최근에 능력 상승세가 돋보이는 말들이 상당수가 눈에 띄는 구도이고 직전에 좀 아쉬웠던 전력을 이번에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을 바탕으로 다시금 졸전을 많이 할 말도 상당수 눈에 띕니다. 좀 안쪽 게이트 배정 받은 말들이 좀 능력이 좋아 보이는데요. 자, 백동일위원 일단 예측되는 전개 상황과 주목하는 말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전체적으로 전개 자체는 상당히 수월해졌어요. 이제 금화필들이 앞선에서 버텨내느냐, 아니면 무너지고 이변이 발생하느냐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 이번 경기 핵심 포인트인데 전개는 안쪽에 있는 3번 광해칠고 그리고 4번 평화대로가 먼저 스피드를 보여줄 겁니다. 이번 한라왕제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몰아야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선행권보다는 선의권에 붙어 있을 거고 4번 평화대로가 이제 수월하게 자기가 맞는
원하는 스피드를 이탈만 받아준다라면 선행이 유력하고요. 광해최고도 무리하게 선행보다는 2선을 가도 상관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4번, 3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뭐 외곽 쪽에서는 크게 뭐 6번 개선문이라던가 나머지 마필들은 크게 뭐 초반에 가담할 수 있는 전력들은 크지 않아요. 선의권이 뭉치면서 추위권보다는 선행권과 선의권에서의 결과가 예측이 되는 구도입니다. 그중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느껴지는 마필은 저는 3번 광해최고죠. 7번을 떼서 6번을 입상을 합니다. 이제 그 한 번의 실패는요. 데뷔전이었어요. 400m. 400m 때 딱 3위 한번 차지하고 나머지 경기에서 계속 연이어서 6연속 입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마필은 800m에서 1000m, 또한 1000m에서 1110m를 한 번에 극복할 만큼 마필의 한계가 보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직전도 승급전 3등급에 부중에 올라간 상황과 거리까지 올라간 상황이라 부담은 있었습니다만 거의 추진 없이 이선에 가담하더니 마지막 여유감을 보여주죠. 거리에 적응을 완벽하게 마쳤고 자신보다 레이팅이 높은 상대가 있어 부중까지 낮아졌다라면 아직은 한계 없는 광해최고의 최근의 잠재력은 여전히 가치를 높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도전권에서는 4번 평화대로, 1번 장군멍군, 그리고 10번 장백현지. 4번 평화대로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400m 3위 한번 차지하고 나서 900m 쭉 올라오는데 딱 이마필은 거리 딱 1000m에 걸려요. 걸려서 좀 고생을 하다가 1110m를 따라가면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오크스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직전은 인코스에서 발주가 좀 매끄럽진 못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좋았는데 전개가 좀 좋지를 못했었죠. 빠른 마필이 많지 않다라면 오히려 선행권 그리고 최적의 힘 한 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평화대로의 회복세 기대감이 좋고요. 1번 장군망구는 직전에 경주가 파행기가 있었던 이후의 경주에서 좀 고민이 됐습니다만 당일 강조를 드렸었죠. 여전히 코스가 좋아졌고 선입과 이제 거리에 대한 적응력이 좋다는 거. 그리고 외곽 10번마 장백현지는 이제 휴양을 다녀왔는데 휴양 기간 동안 신경원 마방에서 이제 이준호 마방으로 이적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재검 당시에 기존과 다르게 좀 빠릿한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힘이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힘과 스피드를 고루 갖춰주고 있는 자유전개 2.10번 장백천지도 최대 보병의 가치를 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아직은 한계 없는 능력 상승세 3번 광해최고를 강조드리는 경주입니다. 네, 3번 광해최고 그야말로 한계를 노출하지 않고 최근 계속해서 아주 좋은 능력을 선보이고 있는 3세 신의 능력마죠. 전개도 매우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도 있고 선행 아닌 조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요편성에서도 굳이 의도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선행 모색을 안 하더라도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선두권 자유전개 2.3번 광해최고 강조해 주셨고요. 4번 평화대로는 직전 경주 58.5에 과도한 부담 중량이 발목을 잡은 듯합니다. 또한 당시 늦발했죠. 늦발하고 미러 선입 2선 가담을 했고 막판에 150m 남겨놓고 좀 진로를 살짝 원활치 못한 가운데 막혔죠. 걸음이 무뎌진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에 그래도 살짝 1.5km라도 보중을 내려받았고요. 안쪽 게이트 배정, 발주도 보완했고 기본 순발력도 충분히 갖춘 말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굳이 뭐 선행을 나설 수는 없는 조건이라 보더라도 자, 선의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으로 내려받은 부담 중량의 혜택까지 누려볼 수 있는 말 4번 이 평화대로가 되겠습니다. 1번 장군멍군 어느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고 스파트를 한의와 관건이 되는 말이고 자 2번 한라 황제가 역시 직전에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무리해서 선행을 나섰고 시종 외측마와 경합 압박 받는 조건에서도 마지막까지 끈기 있는 걸음을 선보였단 말이죠. 직전 당시 수월하게 선행을 받은 조건도 아니고 늦발하고 나갔고 압박받는 조건에서도 근성을 발휘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직전의 입상을 높게 평가하는 요인이 되겠고 요편성에서도 안쪽 게이트 편하게 선행을 나설 수는 없는 조건이지만 수월하게 내치기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고 2.5km 감량 혜택까지 누려볼 2번 한라 황제까지 가능한 세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제주 6경주는요. 자, 한계를 노출하지 않고 계속된 좋은 능력을 보이는 3번 광해최고, 경주 여건 부담 중량 내려받은 4번 평화대로 이 두의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8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은 대혼전 레이스입니다. 하이페이스 단거리. 과연 최후의 승자가 어떤 말이 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 가운데 11번 썬더레인이 과거 기대는 악벽 때문에 지난 7월 12일부터 국악 자급한 승인 장구 착용을 하고 출전을 합니다. 비록 최근 두 번의 경주도 다소 아쉬운 경주 운영으로 입상 실패는 했지만 직전에 3착의 성과가 있었죠. 아르카디아에 이어 당시 인코스 최적타다가 3코너에서 다시 다소간 앞선말에 방해받으며 끌리는 악병 노출 그 부분에서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죠. 주행이 살짝 불안정해졌고 다시금 진로가 울리자 올려붙였습니다만 늦었죠. 이번에 게이트 외곽이 좋아 보입니다. 경합 압박받지 않고 빠른 흐름의 외선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며 막판 한 발이 가능한 전력이죠.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선두 좌회전 게이점에 11번 썬더레인을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안쪽에 1번 영광의 시대, 8번 명심파워, 여기에 12번 스팟이 있습니다. 1번 영광의 시대는 올해 오크스배까지 출전했단 말이죠. 직전 경주 4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경합 선두 레이스를 너끈히 이겨내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승급전에 1번 게이트. 이 편성에서도 선행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의 1승 기대치를 가져볼 1번 영광의 시대가 되겠고요. 자, 8번 명심파워가 최근에 1300, 1400m까지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출발 이후 스피드까지 보강이 되면서 직전에는 선두 외곽 2선에서 적극적인 선입전 펼치며 1400을 입상을 했죠. 이제는 바닥 추임마가 아니라 앞선에서 결판을 낼 수 있는 선입마, 내린 거리에 8번 명심파워 주목하셔야 되고요. 12번 스팟이 과거 경합 선두 레이스도 너끈히 이겨냈던 단거리 강자 마필이었죠. 직전 경주는 당시 막판에 무거운 내주로를 고집하느라고 능력 대비 걸음이 들러왔다는 평가인데 이번에 게이트 외곽도 썩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외곽 게이트 조건의 시종 경합 선두 레이스도 이겨냈던 전력이기 때문에 이 12번 스팟까지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부산 8경주는요. 바로 11번 썬더레인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로 저는 판단을 했고 좀 MC가 어떤 마필들을 소개해 줄까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기대도 했던 경주입니다. 함께 예측이 되는 경주 마필도 있지만 좀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주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선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가장 여기서 저는 강조드리고 싶었던 마필이 9번 영천 히어로입니다. 2착 승급인 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봐요. 지금 1번 영광의 시대부터 미스 퍼펙트, 볼드를 주 4번 천년의강 모두 앞선 나가야 뛰는 마필인데 더군다나 1번 영광의 시대 저도 높게 평가하지만 저 마필 모래 맞으면 잘 못 뛰거든요. 더군다나 중간권에서는 뭐 신비한 바람, 바깥쪽에 퍼펙트 신화, 썬더라인과 스팟까지 뭉쳐서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영천 히어로가 직전 56.5의 부중을 달고서도 굉장히 가볍게 따라가서 역습을 가했다는 그 부분은 이번 경기에서 더군다나 선입이와 한발 가능성 가장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강조를 드려보고 싶고요. 1번 영광의 시대 동의하고 11번 썬더레인도 동의를 합니다. 10번만 퍼펙트 시나라는 마필이 공백 이전만 하더라도 6연속 입상을 달렸던 마필이에요. 병력의 여파 때문에 계속 고생을 했지만 최근 살아나고 있는 그 스피드는 여기서는 분명히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 잠재력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해야겠죠. 다 이제 다른 마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구문 영천 히어로의 경쟁력, 전개적 여건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여준 액면의 능력상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전력이긴 합니다만 승급전에 좀 상당히 강해졌다라는 부분이고 직전 경주는 앞선이 좀 무너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편성이 앞선 선두 선입권이 은근히 강하다고 봅니다. 또한 밤 8시에 출발하는 야간 경마 타이밍이기 때문에 선두권의 몰락 가능성보다는 선두권에서 결판이 날 수 있는 경주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9번 영천 히어로가 이 막판의 타이밍 잡기가 다소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 9번 영천 히어로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네, 부산 8경주는요. 자, 선입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기 운영이 가능한 11번 썬더레인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빠른 흐름이 예견되는 2등급 무대 1200m 접전 레이스입니다. 다수의 입상 도전마들이 혼전 어려운 경주죠. 자, 9경주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9경주 쉽게 보면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고요. 어렵게 보면 한없이 어려운 것이 오늘의 9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쉽게 풀이해봤어요.
워낙에 편성 자체의 능력마라고 좀 평가하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바로 8번마 닥터 썬더입니다. 앞말 치고도 거의 최강의 주폭을 보여주면서 데뷔 초 늦발, 그 악벽을 보이면서도 계속 연투를 이어왔던 전력이에요. 대상 경기에 출전을 해서는 성과를 내질 못하긴 했습니다만 일반 경기로 돌아와서 최근 2번의 경기 완벽했죠. 이탈이 좋아졌다는 것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추진 없이 나오면서 빠른 페이스, 오히려 자기가 직접적인 주도가 가능할 만큼 무엇보다 따라가도 된다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안쪽에 상대 능력 마필들이 무조건 선행을 나서야 됩니다. 그런 마필들 보내놓고 알아서 싸우게 두고 살아남는 마필과 동반 입상할 가능성, 또한 그 마필을 넘어서 우승할 가능성이 높은 승급전이지만 한계 없는 8번 닥터 썬더 강조 드리겠고요. 도전권 4번 지국천왕, 6번 퍼스트 체인저, 2번 초동 스카이. 앞선 나가는 세 마필 중에서 결판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4번 지국천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절염이 좀 있었는데 휴양 다녔던 직전의 경주 외선에서 정말 스무스하게 여유 있는 스피드로 선행을 나갔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출전이다 보니까 직선에서 조금 무뎌지긴 했지만 이제 정상 출전 주기를 맞은 이번의 경주에서는 좀 더 성장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6번 퍼스트 체인저가 안쪽으로 들어왔다면 경주가 더 쉬워졌겠죠. 이제 중간권에 이 앞에 있는 2도의 마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고 높아진 57의 부준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지만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 그 부분은 이번 경주에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2번마 초동 스카이는 직전에 이제 휴양 공백전을 1등급 점핑을 했어요. 점핑을 해서 단거리 출전하기 위해서 출전을 했었는데 선행력은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앞선 장악 이후 직선에서 무너졌지만 상대를 감안을 하면 지금 이제 현등급에 내려와 있는 이번의 구도에선 이번 초동 스카이의 선행 강건도 무시할 수 없겠죠. 자, 결론은 따라갔을 때 좀 더 유리한 전개를 보여줄 8번 닥터 썬더 강조드리면서 후차권 당일 상태까지 확인 이후 압축 드리겠습니다. 네, 3세 한말 강자죠. 8번 닥터 썬더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경기 편성 자체가요. 3두의 빠른 선행마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말이 선행을 나서고 선행 나서는 말 중에서는 선행 나설 수 있는 말 중에서는 어느 말이 버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죠. 2번 초동 스카이, 6번 퍼스트 체인저, 4번 지국천왕, 공이 모두 선행을 편하게 나섰을 때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전력으로 보는데 가장 발빠른 선행마는 6번 퍼스트 체인저로 보입니다. 직전에 코스 이점도 좋았지만 강공 선행 작전을 주요하면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과거 SLC 트로피 특별 경주에서도 1400m를 선행 강공 작전 우승할 정도로 좋은 능력을 강평에서도 선보였단 말이죠. 6번 퍼스트 체인저. 자, 2번 초동 스카이도 정상 주기 이번에 현등급 2등급 무대로 돌아와서 얼마만큼 초반에 편하게 나가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자, 여기 7번 태양의 신화가 있습니다. 1등급에서 오랜 부진 끝에 지난 6월 30일 날 2등급으로 강급이 됐고요. 자, 직전 경주 1800m 장거리 뛰면서 한결 스피드까지 보강된 모습 속에 3선이 타면서 제법 끈끈한 전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강급 이후의 세 번째 경주입니다. 단거리에서 선행 나서지 못하지만 은근히 중선위권 스피드도 있는 말이에요. 타이밍이 뭐 뒤에서 잡는 마필도 아니기 때문에 자, 강급 이후에 요 세 번째 경주 의도적 단거리 출전 7번 태양의 신화가 있는데 백동일위원요 7번 태양의 신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강급 이후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좋은데 레이스 흐름이 좀 빠르다고 좀 느껴져요. 저는 앞선에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경합하더라도 선행권 앞서 소개드렸던 뒤에 세 마리 마필 중에 한 마리는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좀 강했던 경주여서 선입 이후에 한 발을 발휘해야 하는 오랜만에 단거리를 나오고 있는 태양의 신화가 또 활마개미 직전에 좀 보여지는 모습이어서 당일 상태 확인 전까지는 이 마필은 뭐 지금의 구도에서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금요일 구경주는요. 승급전에서도 선두권 자유로운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바로 8번 닥터 썬더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복병마를 찾아라 부산 7경주도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400m 합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편성 중에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경주 7경주를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자, 절대 강자 없는 구도로 보이고 있고요. 액면의 능력으로 판단했을 때 불안한 인기마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빈틈 파고들 복병 전력 상당수가 눈에 띕니다. 당일 인기도는 2번 그레이트 록, 4번 영광의 포스, 8번 어스토니싱, 여기에 3번 쏜살, 2번 4번, 8번 3번 4두의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형국인데요. 백동일위원, 지금 말씀드린 말 외에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요 편성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복병마 한두 소개해 주시죠.
말씀해주신 마필들이 조합이 돼도 상관은 좀 무리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승급전을 치르고 있다는 점, 최근의 주행에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지고 있는 이 마필, 훈련 시 성과가 좋았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마필 강조드릴게요. 외곽에 있는 11번 크롬 매직입니다. 크롬 매직이란 마필 자체는요, 외선에서 모래 안 맞고 뛰는 게 훨씬 유리한 전력이기도 합니다. 마방 이적 이후에 계속 좋아지고 있으면서 최근에 계속 안쪽에서 전기를 수월하게 풀지를 못하면서 아쉬웠지만 오랜만에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요. 중간권, 선행권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훈련시 성과가 무엇보다 나와 있는 마필 중에 가장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는 크롬 매직이라면 의지 보이면서 준비를 했고 성과까지 느껴지는 이번의 경기에서 반드시 어떻게든 이 마필은 어떤 승식으로든 꼭 이 마필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려야겠네요. 네, 벽봉같이 높은 말 11번 크롬 매직 늘어난 거리 현재 상태감도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이유가 되었고 옆편성에서 11번 크롬 매직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병철은 5번 100년 시대를 강조드립니다. 충분히 4등급, 3등급 무대에서도 이미 지난 7월 12일 날 1200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인데 직전 경주는 게이트 외곽 불리한 조건, 초반 발지도 썩 매끄럽지 못했고 자리를 못 잡았죠. 직선에서도 당시에 무거웠던 내주로를 고집하느라고 능력 대비 걸음이 덜 나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적정거리 1400m 직전에도 그래도 4차까지 했잖아요. 그 강편성에서. 요편성은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 구도고 발지도 보완했고 보중도 52에 여전히 유리한 조건이라면은 액면의 인기말을 누르고 이겨낼 수 있는 복병같이 높은 말 5번 100년 시대를 강조드립니다. 네, 부산 7경주 복병말을 찾아라 코너는요. 백동일위원의 11번 크롬 매직, 민병철의 5번 100년 시대 2대의 마필 당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 경마 모든 해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주중에 남부지방에 계속된 비로 인해서 금요일 날 이 부산 제주 경마장의 주로 컨디션 체크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소 가벼운 주로가 예견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도 당일 추리 분석하는데 감안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